그리고 의원님이 발의하신 검찰의 이제 법 왜곡죄 예. 이걸 놓고 지난주에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더라고요. 이게 법 왜곡죄 하면은 잘 이제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예. 의원님이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 법 왜곡죄를 제가 이제 발의했는데 네, 네. 법 왜곡죄는 간단히 정리하면 법 기술자로부터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법이에요. 법 기술자로부터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법. 그러니까 검사나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네. 누군가를 봐주려고 할 때, 또 무고한 사람을 법 기술을 발휘해서 네.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려고 할 때, 뭐 이럴 때 이 법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발견됐는데 수사를 하지 않는다. 지금 상황 상황이잖아요. 예, 예. 범죄 혐의가 비슷한 발견됐는데 의혹? 수사를 안 해요. 네.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몇 년째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는다.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본 여러 가지 증거에 보면 저는 기소하면 마땅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 좀 기소도 해보고 하셨으니까. 예, 예. 그런데 이걸 기소하지 않고 만약에 무혐의했다. 그럼 이 법이 있으면 정권이 바뀌면 예. 이 법에 의해서 검증해가지고 범죄 사실 인정되는데 이러이러한 증거에 의하면 예. 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해서 따질 수 있다. 처벌할 수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예. 증거를 은닉하거나 조작하거나 하는 것. 지금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 보면 뭐 공문서를 표지가리 했다든지 녹취록에 위례 신도시라고 하는 분을 윗 어르신이라고 검찰 자체 제작한 녹취록에는 그렇게 왜곡이 돼 있군요. 왜곡이 돼 있다든지 예. 이런 분들이 의도적으로 증거 조작이면 다 여기에 걸리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런 게 견제한 채가 없었군요. 검찰에 예. 대해서.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예, 예. 직무유기죄가 있지 않느냐, 직권남용이 있지 않느냐, 예. 그 법률에 의해서 처벌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직무유기는 뭔가를 하지 않았을 때인데 그럴 때 처벌하는 거잖아요. 네. 할 의무가 있는 것을 안 했을 때 처벌하는 직무유기. 건데 직무유기인데. 예. 근데 법 기술을 벌여서 하는 것은 마치 하는 것처럼 보여요. 맞아요. 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컨대 예. 누구를 기소를 해요. 그래서 국민들이 처벌을 했다고 네. 생각하죠. 근데 기소하면서 증거들을 다 은닉하고 숨겨버리고 재판받으면 무죄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무죄를 예상하고 무죄가 날 수밖에 장치를 한 다음에 기소하면 이걸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 없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렇네요. 그다음에 직권남용은 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남한테 의무 없는 일을 시켰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남을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막 그렇게 잘못을 저지른다. 허점이 있네요. 허점이 명백히 있기 때문에 예. 이 법이 꼭 필요하고 이 이 법은 저희 나라에서 뭐 창작한 법이 아니라 다른 데도 이미 인권 선진국인 독일에 이 법이 있어요. 그렇군요. 예. 독일의 이 법은 근데 예. 법을 왜곡한 경우 이렇게 추상적으로 구속 요건이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법을 왜곡한 경우가 뭐냐 해서 네. 제가 다 풀었어요. 구체적으로 범죄 혐의가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수사하지 아니한 자, 네.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기소하지 아니한 자, 그래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네. 은닉하거나 이렇게 하는 자, 또 증거 해석이나 사실 관계 해석을 왜곡한 자 이렇게 다 풀었어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요 법이 이제 상정됐을 때 법사위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서를 내거든요. 그 검토 보고서에 다른 부분이 전혀 지적하지 않았어요. 네. 뭐만 지적했냐면 검사의 기소 편의주의가 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기소하지 않은 권리가 기소 편의주의인데 그럼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기소하지 않은 자 이것하고 기소 편의가 좀 충돌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지적했어요. 네. 이것은 아주 사소한 거죠. 기소 편의주의에 의해서 범죄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하는 경우는 딱 들어보면 기소유예 할 만하네 하는 사항들이에요. 근데 이건 기소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봐준 경우는 이 법에서 처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주 사소한 부분은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정하면 되는 거고 다시 말해서 그 법사위 전문위원도 크게 봐서 이 법에 대해서 하자 없다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그런 법을 그런데 검토도 됐고. 그런 법을 여권에서 막 예. 기를 쓰고 그날 법사위에서도 막 반대하는 겁니다. 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 이 법 조항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네네. 이 조항 중에 국민들 입장에서 반대할 게 뭐가 있느냐.
그렇네요. 제가 듣고 보니까 예, 아주 좋은 법입니다. 어, 이 법 기술자들로부터 네. 법 취지를 수호하는 법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입법부에서 법으로 우리 국민들이 관리 감독하는 거 아닙니까? 좀 제대로 더 하는 줄여서 거지. 얘기하면 예. 법 기술자 처단법입니다. 법기술자 처단법. 음. 오. 이게 왜 그동안 없었는지 저는 또 이 법이 없었는지 의아하기도 하고. 이게 20대에도 있었고요. 네. 20대에도 그 발의가 됐었습니까? 예, 20대 심상정 아하. 의원하고 예. 저쪽 국힘에 누구 계시던데? 주광덕 의원. 아 국민의힘에서도 예, 예. 관련된 얘기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21대는 김용민, 김남국, 최기상 의원이 각각 발의하셨어요. 그러니까 벌써 8년이 묵은 법이고 네. 이 법을 이제 이때는 이게 구속 요건이 제가 발의한 법처럼 구체화되지 않았었어요. 아. 근데 형사법 학자들이 네. 법을 왜곡하기라는 개념이 좀 추상적이다 이런 음. 비판이 있어서 제가 완전히 풀어가지고 네. 매우 구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이라는 비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예. 야, 그러면 이게 지금 법사위에 상정이 지금 됐고 상정이 됐고 일소위로 어떤- 지금 넘어가 일소위로 있습니다. 넘어갔군요. 예, 예. 일소위에서 뭐 통과될 가능성이 크고. 그럼- 저는 크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 부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게 된다면 거부권의 행사 가능성이 높죠. 이제 국민들이 여기도 거부권 행사하면은 검찰 뭐 봐주기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을 또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법이 법기술자 처단법이니까 네. 법기술자를 보호하려고 거부권 행사하는 거겠죠. 야, 그래요. 이 법안이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켜보도록 하고, 자, 지금 법 왜곡 주체가 검사 등의 이제 수사 기관뿐이 예. 아니고 사법농단 재판에서 보듯이 판사 예. 등 이제 형사 사법과 관련 있는 모든 주체가 돼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이건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보세요? 판사도 네. 이 법의 대상에 넣어야 된다는 주장이 굉장히 강해요. 저는 일단 이 법에서는 검사와 경찰만 넣는데 네. 지금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볼 때는 이 법의 오행위가 가장 심한 곳이 검찰, 경찰입니다. 이 경찰도 예컨대 최혜병 사망 사건을 경북 경찰청에 수사했잖아요. 네. 그런데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그 불송치 이유를 보면 증거 부족인데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가장 강력하게 지적한 게 어. 그때 이제 그 정훈 장교가 공보 장교가 임 사단장한테 이렇게 공보 활동을 했습니다 하고 사진 12장을 카톡으로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사단장이 훌륭하게 공보가 이루어졌구나라고 칭찬을 해요. 네. 근데 12개 사진 중에 물에 들어가서 해병대 대원들이 수색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사단장 입장에서는 그 사진이 가장 공보 효과가 높은 거예요. 근데 사단장은 자기는 그 사진을 못 봤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카톡으로 받은 사진을 예. 그 사진을 잘 못 봤다. 그것을 그래서 못 봤다는 변명을 받아들여 가지고 불송치 결정했어요. 아니 사진 보고 잘했다라고 칭찬까지 했는데 예. 그건 뭐예요? 그 누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증거 해석을 왜곡한 거예요. 아. 제가 이 법왜곡죄 네 번째 항목에 그렇게 넣어놨어요. 네. 이건 그러면 판사가 누가 봐도 예. 이 법왜곡죄가 있으면 만약에 이 입장과 반대되는 검사가 이건 당신이 증거 해석을 왜곡했나 이 명백한 증거를 어떻게 눈 감고 봐줄 수가 있느냐. 네. 당신은 그러니까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네. 봐줬고 증거 해석을 왜곡했다. 네. 이렇게 기소하면 판사가 증거에서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증거 해석 왜곡한 거 맞네. 증거에 의해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왜곡해가지고 봐준 거 맞네. 네. 이렇게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검찰과 지금 경찰이 법의 공행위가 굉장히 심한데 사법농단 사건 때 판사들이 많이 이제 처벌 받았잖아요. 네. 물론 이제 무죄도 났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상태에 뭐 이화영 1심 판사 같은 그런 문제 판사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지금 판사의 경우에는 네. 아직 현상적으로는 법의 공행위가 그렇게 심각하게 나온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일단은 판사는 뺐습니다. 예컨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한 것, 그것도 이제 백현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주요 범죄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그 영장 담당 판사가 지금 두 사건은 증거가 전혀 없어요. 이것도 뭐 제가 말씀할 기회를 주시면 1시간 이상 설명할 수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소명 부족이라고 딱 판결을 했잖아요. 우리는 맞아요. 아직은 그래서 법원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법 왜곡죄에는 뭐 일단 판사는 네. 뺐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설명이 됐고요.